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3년 2분기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셀시어스 컨퍼런스 주요 수치를 보면요. 첫 번째는 뮬러 데이터입니다. 자, 에너지 드링크 미국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요. 4.3%에서 8.6%나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매출이었죠. 클럽 매출이 31밀리언에서 68밀리언 성장하면서 120% 성장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14밀리언에서 28밀리언 무려 100%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점유율이 18.6%가 되면서 넘버2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몬스터 다음으로 2등이 되었고 아직 리테일 시장에서는 8.6%. 그렇기 때문에 셀시어스가 리테일 시장에서 충분히 더 성장할 여유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저번 분기 최초로 200밀리언을 돌파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300밀리언을 돌파하면서 최초로 숫자 300밀리언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뮬러 데이터로는 8.6%를 차지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에너지 드링크 분야에서 넘버3가 됐습니다. 클럽 매출은 31밀리언에서 68밀리언 120% 성장했고요. 샘스클럽, 코스트코 등에서 새로운 패키징 상품을 런칭했죠. 그리고 BJ의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 이제 진출을 완료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넘버2 에너지 드링크가 되었고 레드불을 제쳐버렸죠. 자, 이번 분기에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펩시 유통망을 통해서 푸드 카테고리에 진입했는데 매출의 11%가 푸드 서비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교, 병원, 호텔, 식당, 카지노 등에서 발생한 것이죠. 편의점, 가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CV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ACV가 작년에는 62.9% 그러니까 고객 그 10명 중 6명이 셀시어스를 알았다면 지금은 94.9%가 셀시어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의점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76% 성장했고요. 펩시와 협업으로 앞으로 3, 4년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펩시와 어디를 공략할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확장에도 지금 현재 셀시어스가 너무 바쁘다. 하지만 24년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자, 보통 에너지 드링크의 비중은 남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자,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의 비중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성들한테 더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나이대는 18살에서 45살. 그러니까 매우 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소비가 다른 에너지 카테고리하고 좀 다르게 마치 커피처럼 정규적으로 마시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이 커피처럼 하루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마시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생활 습관에 침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인데요. 다음 분기에는 7.9밀리언 관련 소송 지출이 있습니다. 자, 소송이 더 번지기 전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회사는 지금 성장이 중요한데 이러한 소송에 발목 잡히는 것도 싫고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겠다. 라고 해서 소송 합의를 했는데 약 7.9밀리언의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7월 중순에 지급 완료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순이익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소송 후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셀시어스 음료 첨가물 중에 시트로산을 첨가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표시물 위반에 걸린 것이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역시나 소송을 하기 때문에 셀시어스를 구매한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업데이트 하지 않겠다. 기존 전통 채널도 계속해서 제품 수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 서비스라는 영역에도 셀시어스가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낸 것이죠.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펩시 혼합 인벤토리는 5밀리언 증가에 그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Q2의 매출 증가는 Q1 대비해서 5밀리언밖에 펩시 혼합 인벤토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메인 인벤토리의 덕분이라고 하긴 어렵고 자, 그래서 Q1의 매출 증가는 펩시의 메인 인벤토리 증가 덕분이지만 Q2의 매출 증가는 펩시의 푸드 서비스 그리고 기타 라인에서 증가가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죠. 자, Q1에 한 번에 펩시 메인 인벤토리에 들어갔으니까 Q2에는 좀 줄어들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5밀리언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Q3에도 약 5에서 10밀리언 정도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펩시 메인 인벤토리에서 수요 하락 없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질의응답에서는 자 2분기 이후 지금까지죠. 자, 그러니까 7월달, 자 1분기가 6월 30일까지였으니까 자 2분기는 7월 그리고 8월 7일까지 이 사이에 더 특별히 얘기해 줄 게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셀시어스는 가이던스나 연간 가이던스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자 사장은 2분기 때 정말 잘했고 가이던스는 줄 수 없지만 3분기 때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기 매출도 2분기보다 늘어날 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확실시되고 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11%의 매출이 펩시 푸드 서비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제 대학교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냐, 그러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좋은 포인트다 라고 얘기하면서 Q2에는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매출은 없는 것과 같았다. 그렇지만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펩시를 활용한 대학교의 매출, 그러니까 Q3의 매출 향상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자가 마이애미에 사시는 투자자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 FC로 갔죠. 자, 그런데 이때 셀시어스가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투자자로서 아주 만족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을 주관했던 담당자를 박수를 보낸다. So, hats off. 자, 이게 박수를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프로모션을 잘했고 이 스타이펠의 은행 투자자가 굉장히 그걸 보고 뿌듯해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타이펠이 자, 펩시의 유통망에 들어가면서 가장 놀랐던 채널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떤 채널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자, 펩시의 유통망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고 펩시의 모든 부서들이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펩시의 유통망에 올라타서 판매를 해봤더니 셀시어스 판매량이 엄청나게 좋았고 펩시의 직원들조차 굉장히 축하해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특히나 편의점과 주유소의 매출이 좋았고 ACV 면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펩시가 편의점에 진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셀시어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란 채널은 푸드 서비스 매출이었다. 자, 푸드 서비스는 사실 에너지 드링크 주 영역이 아닙니다. 에너지 드링크 주 영역은 편의점이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도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 이렇게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 누가 밥 먹고 몬스터 에너지를 마시고 불스 원샷을 마시냐 이거죠. 좀 피곤했을 때, 그리고 지쳤을 때, 그리고 게임하다가 이렇게 마시는 게 바로 에너지 드링크인데 셀시어스는 사람들이 마시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뷔페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코카콜라, 펩시,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게 했는데 셀시어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푸드 서비스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자, 그러면 셀시어스는 비단 에너지 드링크 영역뿐만 아니고 푸드 서비스, 코카콜라, 펩시, 사이다, 환타 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셀시어스는 에너지 드링크이면서도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살을 태우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셀시어스 선반과 냉장고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7월 달에 뮬러 데이터에 따른 셀시어스 선반의 차지율은 14.6%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뮬러 데이터하고 다른 거지만 지금 판매량이 8.6%인데 선반의 지배량은 14.6%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통업자들은 셀시어스 선반을 굉장히 늘려준 건데요. 이 말은 셀시어스가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유통업자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은 아직 8.6%지만 선반은 14.6%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 돈에 민감한 유통업자들이 셀시어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경쟁자 대비 선반은 모르지만 리테일러들이 주스, 커피 이런 선반은 줄이고 에너지 카테고리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지금 에너지 드링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유통업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스나 커피 이런 것들은 좀 줄이면서 에너지 카테고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셀시어스가 성장하는
산업, 군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 매출은 어떨 것 같나? 어떤 국가나 대상을 타겟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장기적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경쟁자들의 매출을 보면 매출의 30-4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분야가 성숙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드링크가 성숙한 나라 먼저 진출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데 약 3에서 5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진이 40% 후반대인데 이 마진율의 전망은 보수적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후반기에는 40% 초반대 마진이었고 23년 중반부터 40대 중반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40대 후반이다. 그래서 마진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원재료의 변동성 문제, 그리고 펩시의 유통망에 타면서 마진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이상 또 마진을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 시즌 어떨 것 같나? Q2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약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DIO, 그러니까 데일리 인벤토리 측면에서는 매우 일관적이기 때문에 Q3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Q2 때 많이 나갔다고 해서 Q3에 뭔가 줄었냐? 데일리 인벤토리를 봤을 때는 아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Q3의 매출 성장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100일 썸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스캔 데이터를 보았을 때 Q3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셀시어스는 Q3 때 제일 강했죠. 자, 그리고 이 UBS의 질문자는 굉장히 크리틱한 부분을 질문했는데요. 자, 현재 생산 용량에는 문제가 없냐? 내가 알아봤더니 몇몇 클럽 채널에서 재고 부족을 호소한 것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셀시어스 재고 부족으로 선반에 올려놓지 못하고 판매하지 못한 게 많다. 이런 문제가 없냐? 라고 물었는데 현재 요구 충족률은 95%, 아직까지도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몇몇 선적 관련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내고 있고 현재 17개의 패키징 업체, 작년에는 13개인가 14개였죠. 자, 그런데 17개의 패키징 업체를 두고 있고 Q3에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인벤토리도 작년에 6 오르빗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펩시하고 협업,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8 오르빗,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연말에는 코어패커를 더 모집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의 내가 직접 매장들을 둘러보니까 부가적인 공간에 더 진출한 것을 보았다. 펩시망이 아닌 더욱더 부가적인 진열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 부가적인 진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활동들이죠. 자,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 코스트코나 뭐 BJ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런 냉장고를 추가적으로 하고 진열대를 더 확보하는 이런 것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가적인 진열대를 더 늘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인데 에너지 드링크 경쟁에서 부가적인 진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상품만 부가 진열이 가능하겠죠. 아무런 인기도 없는데 부가 진열하면 욕먹겠죠, 고객들한테. 자, 그래서 편의점, 서클K, 세븐일레븐에도 우리가 추가적인 냉장고를 제공했고 이렇게 셀시어스만의 냉장고를 증가하면 제품 판매뿐만 아니고 제품 수 증가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 수,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품까지 섭렵하기 때문에 매출 효과가 크게 증대된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냉장고들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의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자, 그리고 클럽에서 굉장히 매출 성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클럽에서 대량으로 많이 사버리면 편의점 등에서 소비하는 매출은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클럽에서 매출이 증가했더니 편의점은 매출이 감소한 게 아니다. 자, 모든 채널의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클럽 진출은 추가적인 고객 확보로 보아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내가 길을 걷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사 먹는 것은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내가 집에서 쉬는 날 책을 보다가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먹는 것은 클럽 매출에서 발생하다. 동일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클럽에서 증가했다고 해서 편의점 매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커피와 티 고객처럼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객이라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클럽에서 매출은 굉장히 독특하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19세에서 45세가 아니라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클럽 매출은 에너지 드링크 영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셀시어스가 단순히 에너지 드링크 영역뿐만 아니고 건강음료 그리고 다이어트 음료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노인분들한테도 분명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익스펜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본부를 추가하는 것은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인 마케팅은 없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셀시어스는 빠른 판매망 유지를 위해서 지역본부를 더욱 추가할 예정이고 170명의 대학생 기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운영해서 이제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셀시어스 홍보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시어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실적 영상을 먼저 보시고 컨퍼런스 콜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종합해본다면 계속해서 미국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시장인 편의점뿐만 아니고 클럽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에너지 드링크 산업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이어트 음료 그리고 건강 음료로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비자의 패턴이 마치 커피를 매일 3-4잔씩 마시는 것처럼 셀시어스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중독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인기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정말 제2의 몬스터, 제2의 레드불, 셀시어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